자, 루소 특집 2탄의 본격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 7월에 선생님과 함께 사회계약론을 공부할 때 사회계약론에 들어간 학자가 총 3명이 있었어요. 바로 홉스와 로크와 루소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학자인 루소가 바로 교정적 정의에 나옵니다. 선생님이 오른쪽에 해당되는 루소의 부분부터 먼저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분은 사회계약론자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한다? 사회는 국가는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자신의 생명, 재산, 자유, 특히 생명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사회를 인위적으로 계약하고 약속하는 건데요. 자, 위에 올라가서 선생님이 빨간색 살인자에 대한 명언을 같이 정리하면서 루소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기의 생명을 자기 보존을 하기 위해서 사회를 계약했는데 살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 계약을 파기한 거거든. 그럼 그거에 대한 루소의 설명, 살인자는 공공의 적이다. 그리고 사회를 계약한 그 조국에 대한 반역자이다. 그러니까요, 우리 시민사회는 계약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다 라고 보는 거라 그 시민사회에서 밖으로 추방을 시키거나 사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인자는요, 국가라고 하는 함께 계약을 해서 약속해서 만들었던 그 국가라는 존재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 죄인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명언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키워드로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루소임을 좀 찾을 수 있는 단서들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같이 선량한 시민들은 어떤 사람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살인자가 사형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 사회계약의 내용 안에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살인 안 할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이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살인자의 희생물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저는요, 살인자가 사형을 받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회계약의 내용 안에 이 계약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루소를 공부할 때 선생님이 같이 얘기했던 중요한 단어가 있었는데, 네, 일반 의지라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오른쪽에 표시하면서 법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형벌을 또 사형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법은요, 일반 의지의 행위 안에 속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얘기하는 거다. 법은 공적인 것,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형벌은요. 그래서 형벌, 처벌, 사형 이런 것들은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집행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사형을 찬성하는 입장의 논리를 펼치는 것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익이란 단어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우리 지난 1탄 루소 특집에서 배웠던 표시해볼까? 짠. 베카리아와 또 벤담 포함해서 공리주의자들이 모두 이익이라는 단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최대 이익, 유용성 이란 이익이란 여기 밑에 명언까지 표현해서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에 부합해야 된다 이렇게 필기한 부분까지 나와 있어서 이익이란 단어 하나만 가지고 여기 공리주의자다 또 루소한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선생님이 또 파란색으로 강조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베카리아의 부분을 안 해서 선생님이 같이 정리할 텐데 한번 와서 볼게요. 사회 계약론자의 입장이라면 자신의 생명을 파기하려고 하는 살인자를
사형받는 것에 동의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밑에 있는 베카리아 또한 사회 계약론자예요. 근데 이분의 주장입니다. 자, 사형이 아니라 살인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법이잖아요. 살인을 금지하는 것이 법인데 그 법에 의해서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사회계약론자가 표시해 볼게요. 빨간색으로. 자신의 생명권까지 내 생명을 박탈할 권리까지 사회에 양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계약론의 입장은 둘 다 같지만 루소는 자기의 생명 보존권을 포함해서 사회가 이거 양도할게요 하고 양도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베카리아는 내 생명 박탈권까지 사회에 양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사회가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 맞는데 사형제도는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명의 입장이 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결과를 주장하게 되는데요. 선생님이 밑에다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알게 될 수 있는 부분 좀 어렵지만 3학년 선배들이 충분히 열심히 해내고 있는 부분 같이 볼게요. 루소와 베카리아는 사회계약의 목적에 반하는 형벌은 정당성이 없다. 사회계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 그리고 생명권 양도의 여부. 네, 루소는 양도했죠. 베카리아는 양도하지 않았죠. 정당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세밀하고 면밀하게 각각 사상가의 다른 특징을 외우다가 이렇게 커다랗게 사회계약, 생명권 양도 여부 이렇게 물어보면 틀리는 일 많이 겪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더 큰 눈을 가지고 큰 숲을 바라보면서 공부하면 여러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상가인 왼쪽으로 넘어와서 선생님이 칸트를 설명하고 마치려고 해요. 자, 칸트는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쉽게 얘기할 거라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들어볼게요. 먼저 사사분면 안에서는 위에 있기 때문에 사형을 찬성하는 입장. 근데 좀 입장이 독특해요. 그래서 항상 나오기도 하니까 지금 외워보자. 칸트는 사형을 찬성하는 입장.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인간관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머릿속에 한번 넣어볼게. 인간은 이성적 존재. 그리고 자율적 존재, 인격적 존재입니다. 이거 배웠죠? 칸트 입장에서 인간은 도덕을 가진 존재, 이성적인 존재, 합리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인 존재이라 사실 이 사람들이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자신의 이성을 발휘해서 자율적으로, 그치? 스스로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사람을 목적으로 대해야 되는 거지 수단으로 대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배웠었는데 자, 살인자에 대한 얘기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살인자에 대한 명언까지는 아니고 살인자를 칸트가 이렇게 규정하는데 잘 지금 외워보세요. 살인을 명한 자, 살인을 협력한 자는 형벌이라고 하는데 형벌이 뭐지? 사형을 받거나 처벌받는 거야. 그런 형벌을 의욕했다 이게 아니고요. 형벌받을 행동, 살인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형벌받을 행동이라고 설명할 수 있죠. 이걸 의욕한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야? 본인이 자율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 저는 살인을 의욕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억나죠? 인간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잖아. 책임 의무론자. 그래서 사형은 살인자가 이제 내가 사람을 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죽였구나, 형벌 받을 행동을 했구나, 살인을 의욕했구나 라고 해서 처벌을 받는다면요. 살인자의 고통받는 인격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인간 존엄성, 인간은 인격적 존재, 그리고 인간 존엄성을 가진 존재인데 그 인간 존엄성을 실현해 주는 것이다 라고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설명하는 인격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외울 수 있지. 인간의 인격은요, 생득적인 인격이 있어요.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시민적 인격은 우리가 지금 사회 계약론자들이 다 같이 근대에서 시민사회에 모여서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잖아. 근데 우리 지금 살인자는 어떻게 한 거야? 시민적 인격을 지금 내가 잘못 사용한 거야. 그래서 시민적 인격을 박탈해 줌으로써 목숨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형을 통해서 공적 정의를 실현시켜 줌으로써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생득적인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형을 시킨다, 사형을 찬성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멋지게 말하기 어려운데 칸트가 또 철학자이니까 이렇게 멋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거를 약간 문학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루소의 글들이나 베카리아의 글들에서도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너무 단어에만 집착하지 말고 생득적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형을 찬성한다 라고 말하면서 사형은요,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정언 명령입니다. 무조건적인 명령. 그래서 응보주의란 말, 우리 옛날에 뭐 함무라비 법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왔던 그 응보주의 관점에서 칸트가 사형을 찬성하는데, 그랬을 때 칸트가 쓰는 용어 같이 볼게요.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사람을 죽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사람의 목숨을 없애주는 건데, 동등성, 평등의 원리에 따라. 그리고 동해보복인데요. 같을 동자, 같은 해를 가한다 라고 하는 원리에 따라서 사형을 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 본다면, 내려가기 전에 이 명언이 바로 칸트예요. 내일 시민사회가 멸망할지라도 감옥에 있는 단 한 명의 사형수를 처벌하는 것이 공적 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선생님이 칸트 얘기,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살인자는 형벌을 의혹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형 받을 것을 의혹한 게 아니라 살인을 의혹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꿀렁 마음속에서 의혹했기 때문이고, 또 입법권은 법을 만드는 권리는 국민의 합일된 의지에 의해서만 귀속된다.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명령이다. 이렇게 선생님이 문제 속에서 나왔던 제시문들을 담아서 여기다가 적어본 거라, 우리는 선생님이 나중에 기출 올려주면 그때 같이 또 이 내용을 더블 체크하면서 그때 머릿속에 꼭꼭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선생님이 정리해 본 거고, 법은 각자의 자유 중에서 최소한의 몫을 모은 것이다. 일반 의사를 대표한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조금만 단어, 일반 의사, 일반 의지, 공공의 이익, 공공의 이익, 이런 단어들이 막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 힘들게 하지만 나중에 문제 풀면서 반복하다 보면 머릿속에 자리 잡아 있을 거예요.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처벌에 대한 관점입니다. 응보주의 방금 했죠? 범죄 행위에 응당한 보복을 가하기 위해서 칸트 입장. 상응하는 동등한 형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물건 훔친 사람은 그만큼의 죄값, 사람 죽인 것은 목숨을 내놓는 형벌. 그 다음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응당한 보복, 이래서 이 보복이 나쁜 말이 아니고 똑같이 갚아준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처벌을 하게 될 때 응보주의가 아니라 공리주의의 관점이 있는데, 이거는 사회적 이익도 나왔다. 공리주의에서 중요하게 올리기 위한 수단, 법을 어겼을 때 갖게 되는 이익보다 처벌로 인해서 내가 잃게 되는 손실이 더 커지도록 형벌을 부과해야 된다. 그래야지 예방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처벌의 사회적 효과를 강조한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 수특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밑에 있는 칸트의 인격 개념, 이거 아까 사사분면 안에서 이미 살펴본 것이고요. 또 인격의 단어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형제도에 대한 관점은 3명의 사상가가 있고 벤담이 1명 더 있었지만 여기에는 특별히 다루진 않았어요. 수특에서 다루지 않는 겁니다. 칸트, 응보주의 관점에서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정당하다. 사형 이외의 형벌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사형은 고통받는 인격을 해방시켜줘서 인간 존엄성, 그의 인격, 생득적인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고요. 루소랑 베카리아가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사회계약론자 입장이었잖아요. 그리고 벤담과 베카리아는 공리주의 입장이었고요. 외우기 전에 외우고 내용을 읽으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사사분면을 통해서. 자, 사회계약설의 관점에서 계약자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안전론 방위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단어는 잘 안 나오고 사형을 찬성합니다. 사형 찬성 또 한번 써야겠다. 네, 찬성, 반대. 네. 타인의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 살인자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됩니다. 네. 베카리아는요, 사형보다 종신노역형이 범죄 예방과 전체 이익 증진에 더 효과적인 형벌이기 때문에 종신노역형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명은 양도할 수 없어요. 사회계약론자는 맞지만 생명권은 양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억나죠? 선생님이 설명. 살인을 금지하는 게 법이에요. 법이라는 거 안에서 살인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 법에 근거해서 사형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뒤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모두 반영해서 아니다, 거꾸로 돼. 뒤에 있는 페이지, 이 페이지의 내용을 모두 반영해서 수업에서 동영상 강의로 제작했기 때문에 복습하면서 뒤에 있는 내용 읽고 공부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